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번 강의 소개 시간에 앞으로 본 강의에서 사용할 하드웨어 구성품 목록이랑 강의 순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 이제 본격적으로 FC 개발을 할 건데, 이번 시간엔 파트 1의 챕터 1 디버그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 중에 FC 전원을 연결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큐브 아이디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GPIO로 디버그용 LED를 구동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죠. 보통 펌웨어 수준에서 개발을 하고 디버그를 할 때 간단하게 LED랑 UART 통신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추가로 부저까지 올려서 소리로도 FC의 상태를 알 수 있도록 해놨고요. 이게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치들을 구동을 시키려면 먼저 FC에 전원을 넣어야 되니까 BEC랑 연결부터 해야겠죠. 앞으로 사용할 BEC는 마텍의 PDB-XT60이라는 모델을 쓸 거고, 여기서 XT60은 이 커넥터의 이름이고요. 그래서 반드시 배터리도 XT60 커넥터가 달린 모델로 구매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 BEC 모듈을 열어보시면 BEC 모듈이랑 XT60 커넥터가 따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커넥터를 여기에 연결해서 납땜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반드시 이 방향에 유의해서 납땜하셔야 되고요. 잘못 연결하면 배터리 연결할 때 이 보드가 타거나 뭐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반드시 꼭 방향 확인하시고 납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각으로 꺾여 있는 부분이 플러스 방향이고요.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납땜할 때 이렇게 뒷면에다가 하시게 될 텐데, 이때 좀 납을 충분히 넉넉하게 묻혀주시고요. 그리고 냉납 현상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냉납 현상은 납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안 붙어 있고 손으로 몇 번 건드리면 툭 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고요. 납된 부분에 열이 충분히 가해지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납땜하실 때 이 납이 묻는 쪽에 충분히 열을 가해 주신 채로 납땜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보드 전체가 엄청 뜨거워질 겁니다. 특히 이 납이 붙는 부분은 엄청 뜨거워지니까 장갑을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 BEC는 리튬 폴리머 3에서 4셀의 배터리를 입력하면 총 3가지 전압을 출력해 주는데, 배터리 전압이 그대로 출력되는 VBAT 포트가 총 7개가 있고요. 빨간색 부분. 그리고 12V랑 5V가 각각 하나씩 출력이 되는데, 12V 출력 포트는 사용하진 않을 거고 5V를 FC 전원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 전압 체크를 위해서 VBAT 포트 역시 FC 하나 연결해 줄 건데, 이건 나중에 ADC를 통해서 배터리 전압을 읽어드리는데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또 ESC를 이 BEC에 연결할 건데 이 부분에 연결할 거예요. 그래서 VBAT, 그라운드, 5V 이렇게 3개의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 그림처럼 연결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FC에 또 실크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방향 헷갈리실 일은 없을 거고, 역시 연결 위치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꽂아서 연결하는 방식이 아니고 또 납땜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라서 또 납땜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 납땜 잘 연결하시고 배터리 입력하시면 여기 LED가 2개 있는데 이 LED에 다 불이 들어올 거예요. 하나가 5V 입력 LED고, 하나가 또 이 보드 내부에서 5V 입력을 3.3V로 다운 시켜주는 이 회로가 있는데, 그래서 3.3V가 잘 생성이 되면 LED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잘 연결이 되고 배터리 연결하면 여기 LED가 그냥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라도 배터리 연결을 했는데 LED에 불이 안 들어온다, 뭐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 바로 배터리부터 제거하셔야 됩니다. 전원 쪽에 어떤 회로의 문제일 확률이 높은데, 최악의 경우는 배터리 쪽 그 전원 부분이 쇼트가 난 상태라서 그때는 배터리 폭발 위험이 있어서 바로 배터리부터 제거하시고 문제를 찾으셔야 됩니다. 선 연결하실 때는 AWG22 두께 정도의 선으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이 전선은 따로 사실 필요 없이 ESC의 전원선이 좀 길어서 그 부분을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길이는 한 약 4cm 정도로 자르시면 되고, 그 중에 하나는 이 VBAT 연결하는 부분은 조금 짧게 자르시면 돼요. 한 0.5cm 정도 짧게. 그래서 이렇게 3개의 선을 잘라서 각각 연결하시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텐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연결했을 때 여기 있는 LED가 잘 들어오면 돼요. LED가 안 들어온다면 바로 배터리 제거하시고요.
저는 선 연결을 이렇게 미리 다 해놨습니다. 이제 앞으로 제가 사용할 배터리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이건 부품 목록에 예전에 링크를 올렸었던 그 배터리고 1500짜리. 이건 나중에 드론에 올려서 실제 비행할 때 쓸 배터리고요. 그리고 이 큰 배터리가 개발할 때 사용할 용도로 구매한 배터리인데, 얘는 엄청 크고 무겁습니다. 용량도 5200이라서 엄청 큰데, 얘는 그래서 그 QAV210 프레임에는 올릴 수가 없어요. 너무 크고 무거워서. 어쨌든 이제 선 연결을 다 하고 배터리를 연결하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 LED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와야 되고요. FC에 LED 두 개, 그리고 BC에도 LED가 두 개 있습니다. 이 LED 네 개가 다 들어와야지 정상적으로 전원이 공급되고 동작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만약에 LED가 이 중에 하나라도 들어오지 않는다면 먼저 배터리부터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LED가 전멸하고 있는 것들은 디버그용 LED, 조금 있다가 소스코드 작성할 그 LED들이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전원을 다시 연결을 이렇게 하면 부저 소리가 나는데, 이 부저도 제가 테스트 용도로 먼저 좀 구현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저는 다음 시간에 부저 구현할 거고, 그리고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다운로드할 때 이 ST-링크 장비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 작성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다운로드 받고 설치했던 STM32 큐브 ID를 먼저 실행하겠습니다. 처음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올 거고요. 여기서 스타트 뉴 STM32 프로젝트를 누르시고, 그럼 뭔가 이렇게 로딩이 될 거예요. 로딩이 끝나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고, 여기서 먼저 사용할 칩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405 RG까지 치시면 후보가 하나 나올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앞으로 개발하고 사용할 메인 MCU죠. 넥스트 누르시고, 프로젝트 이름을 우선 저는 1 디버그 LED 라고 만들겠습니다. 1-1 디버그 LED 이렇게 만들게요. 그럼 또 뭐 이런 창이 뜰 텐데 그냥 yes 하고 넘어가시고, 또 로딩이 다 끝나면 이렇게 칩 모양이 나타날 텐데, 이게 큐브 MX에 이제 각각 핀들을 설정하고 뭐 클럭 설정하고 하는 메인 화면이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큐브 MX 버전 5의 UI고요. 제가 예전에 STM32 따라하기 강좌를 올렸을 때는 큐브 MX 버전 4를 써서 UI가 좀 다르죠. 어쨌든 클럭을 먼저 설정을 할 거고, 클럭을 설정하려면 시스템 코어 탭을 확장을 하시고요. RCC를 선택하시고, 그러면 HSE랑 LSE가 다 디세이블 되어 있는데 HSE를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네이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핀이 선택이 될 거고, 여기에 클럭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제 회로상에는 8MHz의 클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럭 컨피규레이션 탭으로 오셔서 우선 인풋 프리퀀시를 8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HSE로 선택을 해주시고 168로 우선 선택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OK 누르시고, 그럼 뭐 설정이 이렇게 바뀌는데, 여기서 HSE로 다시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하시고 여기 값이 또 바뀌었죠. 168로 다시 선택하신 다음에 엔터 누르시고, 자, 그러면 클럭 설정이 다 완료됐습니다. 이 나머지 것들은 자동으로 변해요. 그래서 다른 건 건들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하면 클럭 설정이 다 완료가 된 거고, 이제 GPIO, LED랑 연결된 GPIO를 출력으로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회로도를 봐야겠죠. 자, 이게 디버그 LED가 연결되어 있는 회로도입니다. 그래서 보드상에는 여기에 이렇게 3개가 LED가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 C포트 0번 핀, C포트 1번 핀, C포트 2번 핀, 이렇게 3개의 핀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또 회로도를 보시면 액티브 하이로 동작하죠.
그래서 이 포트에 하이 신호를 출력해주면 LED가 켜지고 로우 신호를 출력해주면 LED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큐브MX로 오셔서 이제 GPIO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C포트 0번, 1번, 2번 핀을 GPIO 출력으로 설정해주면 되는데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C포트 0번 핀 눌러서 아웃풋으로 설정하시고요. 마찬가지로 1번 핀도 아웃풋, 2번 핀도 아웃풋으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할 거는 끝났고 프로젝트 매니저 탭으로 잠깐 오시면 이 부분을 좀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이랑 프로젝트 로케이션, 이제 경로죠. 이게 다 설정이 돼 있어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큐브MX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정 바꾸면 다 바꿀 수 있었는데 이 큐브 아이디로 넘어오면서 이게 그 프로젝트 아까 생성하는 부분에서 이미 경로가 다 결정이 돼 버려서 여기서는 바꿀 수가 없게 돼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툴체인 아이디를 또 이전 버전의 큐브MX를 따로 사용하시면 여기서 뭐 트루스튜디오로 익스포트 하던지 뭐 IAR이나 K로 익스포트 하는지 이 옵션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거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큐브 아이디로만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IAR이나 Kl 같이 서드 파티의 그 컴파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큐브 아이디 말고 큐브 MX를 따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로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코드 제너레이터로 또 오셔서 자, 이거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드밴스드 세팅으로 잠깐 넘어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RCC로 클럭 설정한 부분이랑 아까 GPIO C포트 012 이렇게 3개 핀을 설정을 했었는데 다 지금 할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할이랑 LL 드라이버를 같이 사용할 것 같은데 LL 드라이버가 스탠다드 페리페럴이랑 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LL 드라이버로 좀 주로 사용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죠. 우선 그 두 개 차이점을 좀 비교를 해볼 거니까 먼저 우선 할로 그 프로젝트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할 거는 끝났고 프로젝트에 오셔서 제너레이트 코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프로젝트 생성이 다 끝났고요. 이 소스 폴더를 확장해서 열어보시면 이제 파일들이 이렇게 다 생성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main.c 파일을 열어보겠습니다. 파일의 내용을 좀 보시면 예전에 제가 했던 그 STM32 강좌랑 크게 다른 건 없어요. 똑같이 큐브MX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생성한 거고 할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또 소스 코드 작성이 된 거라서 지금은 GPIO 하나만 설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초기화 코드가 하나가 호출이 되어 있죠. 자, F3을 누르면 이 함수의 정의로 가는 단축키입니다. F3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gpio.c 파일이 열리면서 그건 이 파일입니다. 이 파일이 열리면서 함수의 정의로 오는데 C포트 0번, 1번, 2번 이렇게 3개 핀이 각각 다 출력으로 설정돼서 초기화가 됐죠. 그리고 이거는 출력을 로우로 먼저 세팅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로우 신호가 출력되도록 초기화가 된 거예요. 다시 메인으로 오셔서 우선 이 코드를 그대로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하시려면 이 FC에 ST-링크를 연결해야 되는데 자, 이 부분을 보시면 ST-링크의 연결 커넥터는 20핀의 박스 커넥터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여기에 바로 꽂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FC를 보시면 자, 이 FC에 여기에 있는 이 5핀짜리 2.54 피치의 커넥터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여기에 꽂는 게 아니고 이 20핀 박스 커넥터의 일부의 핀들을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되는데 자, 이 그림대로 메일 투 피메일 듀퐁 점퍼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가운데 있는 이 핀이 20핀 커넥터의 이 위에서 오른쪽 두 번째 이 NRST 핀이죠.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또 SWDIO 핀을 이 20핀 커넥터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SWCLK 핀도 여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그라운드랑 3.3V 또 연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라운드는 여기 있는 핀들이 다 그라운드고 3.3V는 여기 두 개 핀이 3.3V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씩 따서 각각 여기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이미 그렇게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자, 아까 그 PPT에 있는 그것처럼 좀 이렇게 연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FC에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핀에 연결해 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방향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자, 연결을 하시고 반대쪽은 USB 연결을 해 주셔야겠죠. 네, 그리고 FC에 전원을 넣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다운로드할 환경이 다 갖춰진 거고, 다시 큐브 아이디로 돌아오셔서 다운로드를 할 건데, 다운로드 단축키는 F11이에요. 뭐 이걸 누르셔도 되고 F11을 누르시면 또 다운로드 들어갑니다. F11을 누르겠습니다. 자, 눌렀더니 이렇게 뜨는데 STM MCU C C++ 어플리케이션, 이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OK 누르시면 이렇게 빌드가 되고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혹시 이런 창이 뜨시면 OK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OK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빌드가 끝났고 또 새로운 창이 하나 뜨는데, 이 창은 이제 빌드 할 때마다 계속 뜰 거예요. 그래서 그냥 Remember My Decision 이거 체크하시고 스위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디버그로 넘어왔고요. 지금 디버그 환경으로 넘어온 거고, 뭐 스텝 인투, 스텝 오버 이거 누르시면 코드 한 줄 한 줄 수행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종료하겠습니다. 종료하는 단축키는 Ctrl F이고, 아니면 이 빨간색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운로드가 다 되고 실행까지 된 상태고, 지금 보시면 LED가 이제 꺼졌죠. 여기 있는. 네,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보시면 지금 메인에서는 하는 게 클럭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랑, 그리고 GPIO 아까 C포트 012 이렇게 3개 핀 출력으로 설정한 부분밖에 없는데, 와일문에서는 하는 게 없고요. 그리고 이 함수 내부에서는 각각 C포트 012를 출력으로 설정한 후에 핀을 로우 신호를 출력을 했죠. 그래서 지금 LED가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태가 이 코드가 HAL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생성이 된 코드고요. 뭐 간단히 전멸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 안에서 HAL GPIO 하고 이 상태에서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코드 자동 완성 기능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걸로 시작하는 후보군들의 목록 이렇게 쭉 뜨죠. GPIO 토글 핀으로 출력 토글을 시켜볼 거고, 더블 클릭하시면 이제 다 자동 완성이 되고, 포트의 이름을 먼저 써주시고요. GPIO C 포트죠. 그리고 어떤 핀들을 토글 시킬 거냐, GPIO 핀 0, 그리고 1, 2 이렇게 3개의 핀을 토글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딜레이를 좀 줘야지 이제 토글 되는 게 보일 거니까 HAL 딜레이, 이 함수가 있네요. 하고 이 매개 변수는 밀리섹 단위의 초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1초를 1초 동안 토글 시키도록 하려면 이렇게 1000 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다운로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F11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소스 코드를 수정하고 F11 이렇게 빌드를 하시면 이 수정한 소스 코드를 저장할 거냐라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체크하고 OK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물어보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또 빌드가 완료됐고, 이걸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이렇게 하고 이걸 누르면 이제 실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LED가 1초에 한 번씩 깜빡거리는지 확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실행했더니 이제 1초마다 한 번씩 깜빡거리는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죠. 네, 지금 이 HAL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GPIO 컨트롤을 한번 해본 거고, 자, 다시
요 1-1 debug led.ioc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큐브MX가 다시 열릴 텐데, 이거를 할 드라이버 말고 LL 드라이버로 한번 바꿔서 해볼게요. 그래서 LL로 요거만 바꿔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뭐 바꿀 거 없습니다. 이 상태로 또 프로젝트를 새로 제너레이트 코드를 하시면 이제 코드가 바뀔 건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코드 생성이 다 된 것 같고, 다시 main.c로 오셔서 보시면 메인의 내용은 바뀐 건 없고요. 이제 gpio.c 파일을 열어서 보시면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함수의 이름은 똑같은데 여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좀 바뀌었고, 앞에 ll 이렇게 붙었죠. 아까는 할 언더바 이런 게 붙었었는데, gpio는 워낙 내용들이 간단하니까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제 이 내용이 좀 바뀌어요. main.c로 다시 돌아오셔서 할 드라이버가 아닌 ll 드라이버를 쓸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ll 드라이버에 함수를 호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ll 언더바 이렇게 바뀌어요. 함수 이름이 gpio, 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시면 뭐 이걸로 시작하는 그런 후보군들이 또 있는데, 아마 write, output 이런 게 있고, 토글 핀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토글 핀이 있죠. 자, 이걸 선택하시고 역시 gpio C 선택하시고요. 이 두 번째 매개 변수는 어떤 핀들을 토글 시킬 거냐, 역시 같은 걸로 토글 시켜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또 역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행을 시키면 동작하는 건 달라진 게 없어요. 똑같이 이 화면을 보시면 1초에 한 번씩 LED가 전멸하고 있고, 소스 코드도 지금은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지금은 워낙 간단한 걸 했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어 보이는 거고, 나중에 그 UART를 이제 곧 하게 될 텐데, UART의 인터럽트 부분 같은 게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할 드라이버랑 LL 드라이버랑 소스 코드를 이제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인터럽트 코드도 좀 많이 바뀌는 것 같고, 할은 좀 약간 내용들이 복잡한데 LL 드라이버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들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복잡한 대신 뭐 약간 범용성도 좀 좋고, 또 더 에러 처리 이런 게 좋아지는 대신에 코드가 그만큼 복잡해지는 거죠, 할 드라이버는. 근데 저는 간단한 심플한 코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LL 드라이버로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GPIO 이렇게 출력하고 LED 전멸하는 거까지 해봤습니다. 네, 큐브 아이디로 프로젝트 생성도 해봤고, 또 LL 드라이버랑 할 드라이버 비교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GPIO 전멸까지만 할 거고, 다음 시간에 바로 이어서 부저로 소리 내는 거랑 또 그 다음에 UART로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